내가 모르는 공모 지침서에 아니 내 결제가 있네. 나한테 아바타가 또 하나 있나? 유령 결제인가? 황무성 녹취 불똥 튠 이재명. 황무성은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입니다. 2015년에 사장을 했던 이입니다. 황무성. 네, 올해 71세 71살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에 영입돼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유한기라고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장을 했던 이하고 나누었던, 사장님 빨리 물러나세요.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눈치도 없네. 이게 시장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빨리 물러나요. 안 물러나면 우리 박살나요. 이런 대화로 압박을 했던, 지금은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유한기 씨 61세. 그러니까 자기보다 10살 많은 이제 사장 겸 선배한테 물러나라고요. 제발 좀. 정말 모르세요? 지금 유동규도 물러나라고 하지, 정진상이도 물러나라고 하지. 사장님이 여기 오시라고 한 나까지도 지금 곤란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이런 식의 했다는 그 녹취록 40분짜리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건 뭐냐? 제가 이제 포인트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모지침서, 하나는 사업협약서. 사업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남시하고 이제 성남의 뜰하고 이제 맺는 계약서입니다. 공모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학교 입시 요강, 교수 초빙 공고 이런 거죠. 공고 신문에다가 내는 거. 성남시가 대장동에 있는 어디 주소 어디 적고 거기에 몇 평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하니 여기에 뜻이 있는 시행사는 다 모이시오. 자격 조건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것이 공모지침서. 대학이 학생들을 모집하려면 입시 요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입시 요강 공개 그런 겁니다. 신춘문예, 제가 대학 신문사 신춘문예 오랫동안 주관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원고를 보내오세요. 그러면 시당선, 소설당선, 희곡당선, 이게 공모지침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여기 뜻 있는 시행사들은 이제 응모를 하라. 이게 공모지침서죠.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에 황무성 사장이 자기가 결제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확정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만큼 가져갈 것이냐. 투자 액수 비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몰라, 그냥 나한테는 1,800억만 줘,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그때 초미의 관심이고 논점이었습니다. 그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무슨 소리야, 투자한 만큼 가지고 와야지, 여기 금싸라기 땅인데 알 사람들은 다 알아, 여기 곧 오를 거라는 거. 그 전까지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 50%, 우리가 50% 플러스 1주 대주주가 돼야 되니까. 저쪽은 그냥 50%, 우리는 50% 플러스 51%가 아닙니다, 여러분. 50% 플러스 1주.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50.0000001, 저쪽은 49.99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대주주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한 주를 플러스 1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은 성남시 거,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50% 비례로 초과 수익을 환수한다. 비례냐 아니면 그냥 1,800억 확정이냐. 수천억을 손해를 본 겁니다. 확정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담겨야 되는데 공모지침서에 제가요 요대로 노름꾼들은 뭐라고 하죠? 밑장 털기라고 하나요? 밑장 빼기. 결제 서류가 이제 사장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제 서류 이렇게 넘겨다 보면은 이제 7장이 됐든 뭐 13장이 됐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사장은 어디다 결제를 합니까? 맨 겉장에다 하지요. 뭐 기한자 있고 국장 있고 본부장 있고 실장 있고 그러면 사인하는 사람은 대여섯 명 된다고 하면 맨 오른쪽 칸이 사장 사인이겠죠. 자기가 사인을 한 적은 있는데 맨 겉장에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종이가 바꿔져 있다는 겁니다. 속가리, 속장 빼기, 노름꾼들은 밑장 빼기. 여러분 밑장 빼기 하실 줄 아세요? 혹시 구경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 그거를 했다고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전혀 보고받지 않은 그런 내용이 그런 변경의 내용이 있더라. 언제 알게 됐느냐? 이번에 검찰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서 그 수사관들이 준 걸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만에 밑장 빼기를 한 겁니다. 속장 갈아 끼우기. 그래서 약 1,700억 정도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제 비례대로 가져왔다면 일단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50% 룰을 만약 지켰다면은 비례로 가져오기를 한 수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1,800억이 아니라 3,500억.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 가져온 것이죠. 1,700억의 돈을 성남 시민들한테 대장동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 겁니다. 배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지금 걸려 있죠. 하나는 배임 혐의.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갈 경제적 이득을 내가 일부러 그걸 방해하거나 회방해서 이제 적게 돌아가게 했다. 이게 배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이제 황무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권으로 나가게 내쫓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황무성 사장을 불러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구를 시켜서? 유동규를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유한기를 시켜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한기 개발본부장. 그 녹취록으로 나온 겁니다. 아 형님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아 시장님 명령이라니까요. 이겁니다. 그러면 유한기하고 시장님 명령이라고 얘기했던 유한기하고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하고 대질신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대질신문감인데요. 유한기 육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녹취에. 대질신문 해야죠. 누가 거짓말인지. 이건 2대8, 3대7, 6대4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명령이었으면 명령이고 아니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대 0%. 한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쟁이, 한 사람은 공익 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한기하고 이재명하고 두 사람이 검찰 수사관 앞에서 대질신문해야죠.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 그 성남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강압으로 내쫓은 그런 혐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이것은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유한기 기획본부장, 개발본부장, 정진상 정책실장 이 세 사람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을 네 번째에 덧붙인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를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이제 맡고 있다고 해요. 수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중도에 사퇴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걸 부인을 하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한테 그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1구2연 2부지자다 뭐 이런 말 했었습니다. 전 대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은 애비가 둘이다.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이제 그런 말 거의 하지 않는데요. 하도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라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이 황무성 사장도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옛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상대가 대선 후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한다. 누구를? 나를. 황무성 나를. 그래서 경찰 쪽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네.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험상궂은 사람들이 많다니 걱정이 된다. 내 신변이. 그래서 경찰한테 내 신변 보호를 요청해 볼까 하는데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을 건지 우원 점점점. 네. 그런 생각까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이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 징역 2년 딱 선고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그 산하 단체가 많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거기에 있는 기관장들을 다 물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라고 해서 산하 기관장에게 뭐 레터를 공문을 보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신은 임기가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달 말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이런 레터를 썼겠어요? 다 간접적으로 아랫직원 시켜서 밀사 보내가지고 가서 얘기 좀 해. 눈치 없이 남아있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유죄로 우리 사법부는 판단을 해서요. 사표 내게 했다. 이래가지고 직권남용 징역 2년.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례나 이번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 당시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사례가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그 검사들을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 두고 검사들도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검사들 중에서도 제2의 윤석열 같은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해야겠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사로서의 나의 명예와 국민들에 대한 나의 충성심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검사 없겠습니까? 모르죠. 중간에 인사 또 학살 인사를 당해서 어디로 쫓겨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있다고 보고 수사가 시작됐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황무성 성남도계공 초대 사장이 재임했을 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뭐냐면요, 그 모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주택공사를 수주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까지 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무성 전 사장이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그 여당 쪽의 비판이 또 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그 황무성 전 사장이 워낙 건설 쪽에 이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송사가 물론 있었다라는 거고, 그 황무성 전 사장도 여기 대해서는 또 뭔가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런 재판이 일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